예.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이전 동영상 꼭 들으시고 이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에서 이제 앞발, 뒷발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저희 아내하고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하나 해봤는데, 그 예상대로 테스트 결과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모든 분들에게 다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한테는 동일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제가 지난도 이전 동영상에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하면 이상하게, 원래 제가 오른발이 뒷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비슷하게 나오던가 오른발이 오히려 조금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걸어보면 오른발이 자꾸 뒤에 처져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 상황입니다. 제 상황,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상황은 몰라도 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있었던 일들은 조금 기억해 주시려고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테스트를 해봤나 하면,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뭐 허리가 구부정하시다든가 다리가 막 너무 O자 다리로 너무 이렇게 돼 있다든가, 하여튼 척추측만증이 있다든가 골반 뒤틀림이 너무 심하든가, 이런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하게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좀 더 단순한 방법은 없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도 나이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방바닥에 이렇게 뭐 똑바로 눕는다든가 누워서 상대방이 봐줄 수도 있어요. 어느 쪽 다리가 긴가를 보는 겁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리가 길이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짝다리 짚는 습관이나 뒤꿈치 짚는, 자기가 편한 쪽으로 자꾸 체중이 쏠리는 그 동작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다리 길이가 조금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차이 나는 분은 막 1, 2cm 차이 나기도 하는데 1mm, 2mm 아주 작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기가 발을 최대한 몸을 똑바로 이렇게 한 상태로 다리를 쭉 뻗어서, 어? 그죠? 이래 일자로 탁 몸을 넣고 옆에 사람이 봐주는 거, 그것도 되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보세요. 발 뒤꿈치, 무슨 선이 하나 끄여 있으면 좋아요. 가로선이. 그러니까 뭐 장판이, 무늬가 있는 장판이나 아니면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해도 괜찮고 그냥 눈으로 확인해도 괜찮아요. 저는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일단 뒤꿈치 끝에 바닥에 장판하고 붙어 있는 그 지점을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보면 더 멀리 나와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길어요. 그죠? 그 다리가 긴데 더 길게 나와 있는 다리가 앞발인 걸로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한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하면 오른발이 더 앞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약간 1, 2mm 비슷하던가.
근데 이렇게 해 보니까 분명히 다시 왼발이 앞으로 나오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왠가 하면 이렇게 해 보니까 왼발이 쪼끔 더 길어요, 왼쪽 다리가. 진짜 1mm, 2mm, 길게 잡으면 2mm, 2mm 요 정도 그냥 예? 손톱 요 끄트머리 요게 1mm, 2mm예요. 고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손톱 끄트머리. 예? 손톱 끄트머리 요게 1mm, 2mm거든요. 고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받고 저희 아내한테 좀 봐달라 그러니까 동일한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제가 어떻게 저는 원래 왼발이 앞발이고 오른발이 뒷발이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저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왼발이 앞발이고 오른발이 뒷발이었던 사람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왼발이 더 길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진짜 1mm, 2mm 차이로 왼발이 조금 더 길어요. 왼쪽 다리가 길다. 왼쪽 다리가. 다리 길이가.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직 앞발이다. 앞발이 더 다리가 길어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저희 아내는 오른쪽 다리가 더 길게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확실하거든요. 오른발이 앞발인 거 확실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해도 분명히 오른발이 더 앞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테스트가 결과가 맞더라는 겁니다. 혹시 뭐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든가 그런 분들인데 테스트가 잘 안 된다든가 모래주머니를 뭐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도 어디를 어떻게 채워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든가 방향성을 그러니까 뭐 왼발 앞쪽으로 채워야 될지 왼발 뒤쪽으로 채워야 될지 오른발 앞쪽으로 채워야 될지 오른발 뒤쪽에 채워야 될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채워야 될지 안쪽으로 채워야 될지 모래주머니를 구분 못하면 어떻게 채워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 테스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일단 제가 누워서 테스트 하는 것도 근데 누워도 자세가 삐딱하신 분들이 계세요. 연세 몸이 막 좀 비틀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골반이 치우쳐 있고 이런 분들은 몸 자체가 이게 척추가 이제 휘어져 있고 이런 분들은 누워도 삐딱하게 누워버려요. 그러면 이게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펑퍼짐하게 앉는데 다리를 쭉 뻗고 앉으세요.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딱 앉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를 보세요. 뒤꿈치를 일단은 보지 말고 똑같이 둔다라는 생각으로 그죠? 바닥에 좀 이렇게 가로선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장판이나 층 테이프 이런 걸로 해갖고 이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 누워서 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좀 봐달라고 하고 그것도 이렇게 막 몸이 너무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은 테스트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앉아서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자꾸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헷갈려요. 테스트가 잘 안 돼요. 그냥 처음에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똑같이 놓는다 생각하고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발 뒤꿈치를. 뒤꿈치하고 바닥하고 닿는 지점을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봐도 왼발 뒤꿈치가 이쪽은 왼발이거든요. 왼발 뒤꿈치가 오른발 뒤꿈치보다 한 1mm, 1mm 더 길어요. 그 왼쪽 다리가 더 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더 긴 다리가 앞발일 가능성이 있다. 그냥 지금
지금으로서는 제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만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 앞발, 뒷발이라는 게 지금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올린 동영상에서 언급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가 중요할 수 있다. 이게 저런 테스트가 돼야 모래주머니, 왼발이 앞발이면 모래주머니가 무게가 약간 뒤쪽으로 향해야 되거든요. 뒤쪽과 바깥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른발이 앞발이다. 그러면 오른발 조금을 차더라도 70g을 차더라도 오른발 뒤쪽이나 바깥쪽으로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게 있거든요. 오른발이 더 길다. 그러면 맞죠? 오른발이 더 길다. 그럼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뒤쪽에 채워야 되죠. 그죠? 뒤쪽이나 안쪽으로 채워야 되네. 그죠? 죄송합니다. 뒤쪽이나 안쪽으로 채워야 되고. 맞습니다. 하여튼, 안쪽, 바깥쪽, 저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헷갈리는데, 저도 안쪽으로 찼었죠. 그죠? 오른발은 뒤로 찼고, 안쪽으로 차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른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었어요. 그죠? 오른발이 뒷발이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해 오른발이 저 상황입니다. 이 동영상을 한 10분 넘어 찍었으니까 지금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른발이 뒷발이었으니까 저는 오른발은 앞쪽이나 안쪽에 차게 됐었습니다. 앞쪽이나 안쪽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오른발이 뒷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아까 이게 앉아서 하는 다리 테스트는 긴 발이 앞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발로 나왔으면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 발이 앞발이다. 그러면 모래주머니 찰 때 뒤쪽에 채워야 되죠. 뒤쪽이나 그죠? 뒤쪽과 하여튼 뒤쪽에 채워야 돼요. 뒤쪽 방향에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쪽 바깥쪽 이거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보세요.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말고 하여튼 앞발은 뒤로 보내야 되고 뒷발은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모래주머니 차는 위치는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발은 뒤꿈치를 가서 자꾸 벽에다가 부닥쳐야 되고 뒷발은 앞차기를 잡고 해야 되죠. 무릎 들고 앞차기를 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순방향을 따라서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는 피를 왼쪽으로 자꾸 보내주고 오른쪽 위로 자꾸 이렇게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해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도 올려주고 왼쪽 가슴 쪽, 등 쪽, 겨드랑이 쪽으로 계속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방향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본인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스마트폰을 걷기 테스트 하니까 나는 똑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여전히 오른발이 뒷발이라고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겁니다. 다리 길이 테스트, 이거 다리 길이는 여지껏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유튜브에서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게는 다리가 긴 쪽이 앞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앞발은 뒤로 보내줘야 되니까, 모래주머니도 뒤꿈치 쪽에 차고, 벽치기도 뒤꿈치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결론이 났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테스트하는 방법, 이래. 누워서 하는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누구 좀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 한번 봐달라. 뒤꿈치 쪽, 이 바닥 쪽이 어느 쪽이 다리가 긴가.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 궁금해 하면서도 알아보려는 노력은 안 해요. 왜 자기가
정상이 아닐까봐 괜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길이 다르다고 정상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차이 나는데 그것도 약간 개선을 하면 자기 몸에 더 좋은 거는 맞아요. 맞고. 자, 오늘 뭐 동영상 2개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일단은 다리 조작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오늘은 좀 다리 조작을 안 하고 싶다, 하루 정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난 3일 동안 너무 열심히 했더니만은 오른쪽 가슴 이쪽으로 피가 너무 돌아서 이거 왼팔 운동하기가 힘들어. 근데 다리 조작을 안 하면 이제 이 위로 올라오는 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어요. 그 오른쪽으로, 다리에서 오른쪽 가슴 쪽으로 밀려오는 피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같아서 오늘은 어차피 지금까지 다리 조작을 해서 다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올라오는 피가 좀 있으니까 오늘은 왼팔 운동을 좀 적당하게 하고 오른쪽 어깨나 오른팔 들기 하면서 머리 흔들어서, 예?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어서 좀 안정화를 시켜서 내일쯤 다시 좀 운동을 한번, 다리 조작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리 조작을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정했다고, 지금 오늘 결정했다고 딱 내일 모레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분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35분 하고, 35분 해도 감당할 수 있으면 40분 해도 돼요. 저는 지금 한 3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계속 했더니만은 좀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껴서 하루 쉬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따 가서 또 하게 될지, 그냥 하루 쉬어갈지, 제가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할 문제인데, 그냥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게 동작 중에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기본 동작은 지금 다리 조작을 하면 다리에서 이렇게 피가 오른쪽 가슴 쪽으로 계속, 오른쪽 등짝, 오른쪽 계단 쪽, 이렇게 좀 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경향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은 겨드랑이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도, 겨드랑이는 비슷한데도 있죠.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 쪽에 피가 좀 부족하다라고 자꾸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내줘야 되니까 지팡이를 막 세게 해서 막 겨드랑이를 강화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꾸 짚어서 피가 일로 올 수 있도록, 이게 한 걸음 지팡이, 이게 되게 좋은 게 굉장히 부드럽게 피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하면, 우리가 뭐 벽에다 가서 막 열심히 한번 하고 나면 힘들어요. 그죠? 지팡이는 좀 가벼워요. 예. 근데 하여튼 우산 같은 거 내가 좋더라고. 바깥에서 나갈 때 우산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지팡이 대용을 이렇게 하면 우산 무게가 좀 있잖아요. 이 지팡이보다 한 2배, 2배 내지 3배는 더 무거워요. 그 우산이. 무게가 있으니까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부담스러운 무게도 아니고,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피가 부드럽게 와요. 그러다가 또 힘을 써보고 싶으면 가서, 뭐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뭐 등짝이 약하면 등으로도 이렇게 당겨보고, 그래서 이쪽 왼쪽 가슴을 피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겨드랑이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왼쪽 가슴, 왼쪽 팔, 이쪽으로 피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이동할 때 자꾸 지팡이를 짚고 하고 있습니다. 살짝이라도.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게 기본 동작인데, 내가 아까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자꾸 한 번씩 쳐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가슴에 왔는 피를 왼쪽으로도 보내고, 오른쪽 위로도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가슴에 온 피를 왼쪽으로도 보내야 되고, 오른쪽 위로도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게 순방향이란 거예요. 그 순방향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도 치고, 머리도 흔들고, 팔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뭐 이거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걷다가
10m, 20m 그러면 심심하면 오른쪽 어깨 툭툭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중요합니다. 오른쪽, 왼쪽 흔들어주라고 했습니다. 팔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 지금 순방향이에요, 순방향.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방향. 순방향 혹은 정방향 이렇게 하는데, 혈액순환의 순방향이랍니다, 이거. 역방향이 아니고. 자, 뒷발차기나 앞발차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래 벽 같은 데 가서 뒷발차기나 앞발차기를 하는데, 저는 오른발이, 이쪽이 오른발이거든요. 지금 이 지팡이 짚고 있는 게 왼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반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가이드 잘 들었어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은 자꾸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뒷발이니까. 응? 왼발은 앞발이니까 자꾸 뒤로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뒤로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왼발이거든요. 왼발은 자꾸 뒤로 쳐줘야 뒤로 가고, 오른발은 뒷발이니까 자꾸 앞으로 이렇게 차줘야 돼요. 무릎을 살짝 들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자, 조금 더 세밀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 다리 조작할 때, 다리 조작이 되면서 오른쪽 가슴 쪽으로 피가 자꾸 올라오니까, 왼손에는 기본적으로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왼손에 좀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발차기 할 때, 제가 저희 아내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저도 방 안에서 해봤습니다. 집 안에서, 거실에서 발차기를 해봤는데, 그냥 맨발로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 뒤꿈치 뼈가 자꾸 벽에 부닥치면 아파요. 좀 이래 뭐 싸구려 신발이라도 괜찮으니까 운동화 같은 거 집에서 운동화를 신고 뒷발차기를 하고 이렇게 앞발차기도 벽에다 하면 좋아요. 새 운동화를 새로운 거, 새 거 하나 운동화를 마련을 하시던가 아니면 집에 빨아놓은 게 있으면 집안에서 그걸 신고 발차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발차기를 끝나면 신발을 벗어놓으면 신발을 신으면 되죠. 그죠? 그렇게 좀 응용을 하세요. 그냥 맨발로 하면 발이 아파서 오래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오른발이 뒷발이라고 했으니까 오른발은 앞차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른발 앞차기는 단순해요. 그죠? 무릎을 살짝 들면서 쭉 뻗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무릎을 살짝 들면서 쑥 뻗었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무릎을 살짝 들면, 그러니까 무릎을 살짝 들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강이에서 일로 피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 이 관절 운동을 통해서 이게 힘이 아버벅지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뭐 헬스장에 가서 이런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응용 동작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응용 동작으로. 이거 응용 동작은 이 동작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스장에서는 지팡이 짚고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좀 어려움은 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운동기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응용 동작으로 좀 하셔도 됩니다. 뭐, 헬스장에서도 왼팔 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되니까. 자, 다리 동작 보세요. 제가 오른발은 뒷발이라고 해서 오른발이 뒷발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무릎을 살짝 들면서 축 하고 턱 내려오고 무릎을 살짝 들면서 축. 그냥 이렇게 툭 하면 안 돼요. 무릎을 살짝 들면서 축. 자, 이렇게 하고. 자, 왼발은 앞발이니까 이제 보세요. 왼발은 앞발이니까 자, 이제 왼발은 뒤꿈치를 차야 됩니다. 뒤꿈치를 차야 되는데 이게 제가 차다 보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왼발이 뒤꿈치가 진짜 땅에 잘 접지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체중이 왼발 뒤꿈치로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오른발 뒤꿈치로 힘이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왼발 뒤꿈치로
체중이 이렇게 쭉 실리지가 않아요. 자꾸 앞꿈치로 힘이 가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왼쪽 뒷주머니에 지폐를 몇 장 넣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뒷주머니에 지폐를 뭐 한 5장 정도 이렇게 뭐 1,000원짜리나 이런 거 좀 넣고 있으면 뒤꿈치에 힘이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동작을 조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왼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쿵 하면 차잖아요. 그럼 왼발을 디딜 때 살짝 뒤꿈치에 힘을 주고 무릎을 살짝 이렇게 살짝 굽혔다가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 발차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다시 보세요. 왼발을 뒤꿈치로 쿵 치고 지면에 닿을 때 왼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체중을 실어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오른발은 툭 치고 제자리로 옵니다. 오른발은 앞꿈치에 살짝 힘을 주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왜?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그러니까 오른발이 뒷발이라는 거는 뒤꿈치에 힘이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발은 앞꿈치, 왼발은 뒤꿈치에 힘을 줘야 되니까 이 동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속 동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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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굽혔다가 쭉 뻗었다가 내려왔다가 뒤꿈치 치고 뒤꿈치 누르면서 살짝 굽혔다가 툭 치고 내려왔다가 뒤꿈치 치고 뒤꿈치 누르면서 살짝 굽혔다가 툭 치고 내려왔다가 뒤꿈치 치고 뒤꿈치 누르면서 살짝 굽혔다가 툭 치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오른발 앞꿈치를 좀 눌러도 좋아요. 오른발 앞꿈치를 조금 눌러도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쳐도 좋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 쪼그려 앉아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쪼그려 앉아 이렇게 하면 잘 느껴보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당장 느껴봐도 오른발은 뒤꿈치가 더 잘 눌리는 것 같아요. 체중이 더 잘 실리고 왼발은 뒤꿈치가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아요. 뭔가 앞꿈치 쪽에 힘이 더 실리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에 전달되는 그 힘을 느껴보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지금 다 앞꿈치 뒤꿈치 힘이 어느 쪽에 가느냐가 앞발이냐 뒷발이냐에 상관이 있고 또 운동을 그 반대로 또 해야 되는데 연관성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나는 테스트가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면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쪼그려 앉아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쪼그려 앉았는데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 삐딱하게 앉아봐도 그죠? 저 왼발은 뒤꿈치를 누르려고 해도 잘 안 눌러져요. 삐딱하게 앉으면 이렇게 앉아버리면 오른발은 뒤꿈치가 확 눌리는데 이렇게 앉으면 왼발이 뒤꿈치가 잘 안 들리고 앞꿈치 쪽으로 힘이 가버려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이렇게 왼발 뒤꿈치 힘주고 오른발 앞꿈치에 힘주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리가 개선이 되긴 돼요. 한 30초 정도 앉아 있으면 다리가 되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무릎도 편안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하고 이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뒤로 걸을 때 더 효과가 좋아요. 뒤로 걸을 때 보세요. 왼발 뒤꿈치가 힘이 착 전달이 돼 있잖아요.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툭 차고 왼발 뒤꿈치가 착 전달.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뒤꿈치를 눌러도 이렇게 뒤쪽 전체에 힘을 주기가 어려워요. 뒤로 가면 뒤꿈치를 누르면서 이 뒤쪽 다리 전체에 허벅지 뒤쪽으로 힘이 들어오니까 더 효과적인 게 맞아요. 뒤로 걷는 게 더 효과적인 게 맞아요. 지금 다리 개선을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걷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걸었다가 뒤로 걷다가 하는데 한 번씩은 뒤로 한 번씩 더 걸으라는 겁니다. 한 2대1 정도로 2대1 정도로 뒤로 이렇게 걷고 뒤꿈치를 누르고 이렇게 툭툭 쳐주고 그죠? 앞꿈치도 이렇게 눌러도 좋아요. 앞꿈치 이렇게 누르고 툭 쳐주고 앞꿈치 누르고 무릎
들면서 툭 쳐주고 내려오고. 그죠? 이렇게 해도 더 좋아요. 저는 이제 왼발이 뒤꿈치를 눌러야 되니까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른발을 뒤꿈치로 눌러야 되는 사람은 원래 오른쪽 다리가 피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몸이 아니라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왼발은 앞꿈치를 누르고, 오른발은 뒤꿈치를 누르고, 이렇게 툭 쳐주고, 왼발을 앞꿈치 누르고, 오른발 뒤꿈치 누르고, 이렇게 해줘서 툭 쳐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꿈치도 눌러주고, 뒤꿈치도 눌러주고 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뭐 동영상 두 개에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동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인 것 같고요. 물론 데이터가 내일이 돼보고 모레가 돼보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겠지만은, 제가 느낌이랄까요. 그냥 이게 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잘 되겠는데,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연구를 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노력해 봐야죠. 그죠?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